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오늘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네,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터제 때문에 차별받는다. 대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 전세를 막으니까 월세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출 때문에 이제 시장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지금 제목을 보면은 분당 정비계획 나왔거든요. 10일날 이거 좀 보고 선도지고 지금 이런 것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입니다. 예, 대출 규제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계속 혼란스럽고요. 서울 쪽 수도권 매매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조건부로 하고 주택자 있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 전세 대출도 막히고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고 월세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 이제 금융감독원 이복형 원장이랑 이제 은행 측에서 간담회를 다 했었거든요. 시중은행 그 7개랑 지방은행 5개, 네,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거의 모든 은행 연합회랑 다 만났습니다.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이제 너무 많다. 빠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주택 거래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주담부 대출을 일으켰다. 그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이제 주담부 대출인데 가계부채가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런 부분들 상한 부담이 가정되고 있다. 이 시장 요런 조건 때문에 이제 특히 국내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이 이제 거의 많다. 주택담보는 64주, 거의 전세도 14.4. 거의 지금 하면은 70, 80, 거의 80% 이상이 주택 관련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출을 좀 이렇게 주택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면서 혁신성장 부분에 자금이 도외시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 너희들 좀 심사기준 강화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한번 해라. 이렇게 이제 좋게 말한 거죠. 가이드라인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DSR 요거 좀 차별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니까 은행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다 보니 통일된 가이드 규제 그 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막 혼란스럽다 이런 기사들인 거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보통 이제 그 개발되는 그 지역에 이제 그 토지 거래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막다 보니까 자 지금 허가 구역 내에 이제 토지 소유권의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 그런 거에 이제 허가를 받아라.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15일 내. 토지의 관한 소유권입니다. 근데 이제 도심 지역에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놨어요. 주거는 60제곱미터, 상업지 150 초과시, 공업은 150 이렇게 이 면적 초과하는 건 이게 이제 기본 라인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그 구역은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데가 이제 2026년 6월에 이제 잠실, 청담, 대치, 삼성, 21년 4월에 이제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이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왜 말이 많냐면 우리는 토제 이렇게 해놔가지고 집값이 여기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집값이 올랐어요 여기도. 근데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본인들 생각에는 많이 안 오르니까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이쪽은 주장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넓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다시 이제 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청남, 삼성, 이제 대치, 그 다음에 잠실동 이쪽에는 아파트 용도지죠. 면적은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아까 가이드라인은 요 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허가권자가 이렇게 면적을 다시, 여기는 주거가 6제곱미터입니다. 상업지는 15제곱미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부동산은 주택하고 토지와 이제 건물이지 않습니까? 토지. 그래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건물 면적이 토지의 이제 지분을, 그 건물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지 지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지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신정도, 여기도 주거는 6제곱미터, 상업은 15제곱미터, 공업,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보통, 특히 저기 오피스텔 거래 시 이게 보면은 대지 지분 면적이 허가 기준 면적, 상업지구 20제곱이나 아까 그 송파 이론이거든요. 초과하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주거용 같은 경우 2년을 이제 살아야 된다고. 이 말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토지의 이제 구역 내 건물이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집합 건물 같은 경우 그 건물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용도에 맞게 이제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거용 토지 2년간 자기 거주해야 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이런 이제 큰 틀 안에서 조금 디테일적으로 상황이 각각 다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상가취득에서 일부를 임대를 줬다면 어떻게 하느냐, 주택 취득하고 나서 일부 임대하느냐, 이런 공동 명의로 했을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오피스텔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주거로 할지 경영으로 할지, 여기 보신 대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이 또 의무 기간이 정해집니다. 보통은 이제 토지 안에 이제 아파트 주거용 주택으로 하면 2년 이제 실거주 기간이 묶이니까, 요거 묶이니까 이제 거래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면적을 보면은 지금 면적도 엄청 적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권자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정해버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토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잘 안 되니까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노후계획 도시 이제 중동 3번 평촌인데 이제 분당이 나왔거든요. 성남 분당이 이제 나왔습니다. 성남시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제 공란 공고를 한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공원, 상하수도, 학교 필수 기반 시설을 검토하여,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그리고 도로 라인들. 이렇게 아파트는 326, 연립은 이제 250, 단독은 250, 이런 식으로. 15층 이상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층 이상은 이런 식으로 하고 5층 이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이제 나타난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본 공란 공고를 하겠다. 이제 하고, 특히 이제 그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또 표를 이제 아까 다시 확인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326%, 연립은 250, 단독은 250, 이런 기준 용적률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보통 기준 용적률은 뭐냐면은 그냥 보통 그냥 인구 대비 인구가 증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분당 같은 경우는 평균 용적률이 174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올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대수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걸 얼마 정도의 그 용적률을 높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구가 얼마만큼 들어올 거냐 이거를 보면 너무 많으면 또 환경이 좀 안 좋으니까 그 환경을 적정 환경을 보고 개발 밀도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기준 용적률을 제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공공기여를 그러니까 기준 용적률이 이제 326제곱미터 특히 아파트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공공기여를 10%를 한다고 했대요. 근데 최대 용적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기준 용적률을 넘어서서 얼마만큼 더 올릴 것인가 이거를 이제 또 책정을 해요. 근데 그 구간을 2구간을 해가지고 최대 용적률 50%를 빼면은 네, 그 2-1 구간은 41%를 내라고 했고 2-2 구간은 50%를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공공기업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 안에서 이제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업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올렸을 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리고 공공기여가 뭐 토지만 아니고 현금이든 뭐 임대 아파트든 그때 말했듯이 SOC 그 사회기반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사업성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이런 식입니다. 그 역세권 라인에 노로는 이제 중심 상업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쪽 라인은 공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정해놨어요. 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어디를 따라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중동을 따라 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공기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분당 일산을 또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는 공원, 상하수도, 학교 이런 걸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상하수도 용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하수도가 아니고 공동구라 해가지고 아주 크게 이렇게 딱 밀어 넣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학교도 뭐 또 근데 기존에 있는 도로와 학교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해운대를 딱 보시면은 기존에 이 학교 라인들이 있잖아요. 학교 라인들. 학교를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학교를 하게 되면 뭐 학교에 이제 기부 체납 이라는 것들 그리고 학교가 있게 되면은 이제 일조권 조망권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건설이 이 건축 건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요. 근데 학교를 안 건드리게 돼요. 네. 그래서 학교와 도로를 안 건드리는 산에서 만약에 이제 건들게 된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대체 부지로 학교 용지를 또 구해야 되고 또 다르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합니다. 오히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합 정비구역이 정해진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법을 좀 잘 아시거나 건축사분이나 기본적으로 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업을 삼고 있으신 분들은 딱딱 어떻게 묶어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다르게 묶인다 하면 따로 이제 뭔가 구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큰 도로 라인 안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도시 통합 정비 회의에 갔을 때도 추진위원 회의에 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거를 이제 전반적인 지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기업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네. 분담금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그 노후계획 택지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 분담금 부분이나 그다음 용적률도 용적률이지만 용적률이야 이제 주민 참여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우선 받아놓는 게 맞는데 이 공공기여를 최대한 이제 줄이는 게 맞는데 무조건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금액대가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지금 이쪽 마린 쪽 라인과 이쪽 라인들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금액 책정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될지 분담금 공공기여 이런 사업성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알아봤습니다. 예, 대출 규제는 그대로 됐고
간담회 하고 있는데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별다른 건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기존은 뭐 변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를 은행 추석 전후로 간담회 해서 이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은행 너희 측에서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봐라. 말도 있었, 아까 나왔잖아요. 자율적으로 해라. 자율적으로 해라 말이 나왔었고. 토호제 관련해서도 한 번쯤은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서울시 쪽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면적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특히 소장님들은 또 한 번씩 이렇게 옛날에 이제 시험체 때 배웠던 그런 간단하게 외웠던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진짜 실제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딱딱 느낌이 딱딱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봤고 노후객도시 분당 나왔습니다. 예, 분당 나왔고 10일날 성남시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공공기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한다는 거를 이제 하면 우리 해운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계속 고민해봐야죠. 그래도 큰 틀은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